자, 취업정보센터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네. 예. 자, 취업의 비밀 뽑히는 면접 시간이 되겠는데요. 자, 을미년에도 취업시장이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차근차근히 전문가와 조언을 구하면서 취업준비생들과 함께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취업의 비밀, 오늘은 뽑히는 면접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요, 리크루팅 전문 기관들이 2015년 취업 트렌드를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기업들의 면접 방식 다변화가 굉장히 큰 화두였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도 면접에 대한 트렌드 또 전략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시간 통해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대교 에듀피와 인재개발사업팀의 김낙현 과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과장님. 네. 네. 자, 2015년이고요. 어느 때보다도 전략이 중요한 1월입니다. 오늘 어떤 내용 얘기 나눠볼까요? 일단 취업준비생 100만 명 시대, 국제 환경 등을 국내 경제 환경 등 고려했을 때 아무래도 올해도 취업시장은 녹록지 않을 겁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층 실업은 작년 10월 기준에서 약 8%에 달하고 있고요. 2012년 6.9%, 2013년 7.8%로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올해도 취업시장은 전쟁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취업 전쟁은 계속 될 것이다. 아유, 뭔가 씁쓸하기도 하면서 올해도 녹록지 않을 것 같네요. 네. 이럴 때일수록 마음 다잡고 전략을 세워보는 게 중요할 텐데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나눌 내용은 뭘까요, 과장님? 예, 일단은 취업시장 발표된 3대 트렌드에 대해서 저랑 좀 자세히 좀 알아보시고요. 특히 네. 채용 면접의 다변화 부분에 대해서 중에서도 우리가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5년 취업 트렌드 1월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입니다. 그렇죠. 이걸 전반적인 걸 알아야 전략을 세부적으로 세울 수 있으니까요. 네. 세 가지 트렌드 뭐가 있을까요? 예, 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손자병법 모공편에 나오는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 일단 정확히 그렇죠. 알아야 새로운 트렌드를 인식하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트렌드는 직무 중심의 상시 채용이라는 트렌드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특히 이 직무 중심의 상시 채용은 인문계 출신 대졸자의 상시 채용이 증가하고 있고요. 이 공개는 공채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채처럼 단기간에 많은 인원을 뽑을 경우에 그 검증 절차나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고 기업에서 많은 비용을 쓰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직무 적합한 상시 채용을 함으로써 비용도 절감하고 쉽게 인원을 보충할 수 있는 경향으로 계속 지속 확대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네. 이제 좀 약간 외국처럼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외국은요, 공채가 없대요. 예, 그래서 수시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결국은 수시로 채용 정보를 우리 구직자들이 알아서 그때그때 구해야 되지 않나, 예, 생각이 듭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업들이 현재는 직무를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경력직들을 많이 원하고 있고요. 내년 취업 트렌드가 직무 중심인 만큼 구직자들은 직무 중심으로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에 따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희망 기업보다는 희망 직무에 그리고 희망 직무라면은 관련 자격증 그다음에 주요 사업 용어 필요한 스펙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셔야 되는데 상시 채용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수의 채용이기 때문에 해당 직무를 중심적으로 보기 때문에 인사팀보다는 해당 팀에서 거의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5년 취업시장 3대 트렌드 중에서 첫 번째 살펴봤습니다. 직무 중심 상시 채용 확대인데 희망 기업보다는 희망 직무에 더 집중해야 되고 그걸 중심으로 준비할 것들을 좀 준비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 트렌드 볼게요. 뭘까요? 두 번째 트렌드는 취업 재수생입니다. 재수생 하시면은 대학 재수생만 생각하시는데요. 일종의 반수생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희망 직무와 상관없이 일단은 적절한 회사에 취업한 후에 대기업 공채를 노리는 그런 현상들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이 경우에는 급여나 복지 혜택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은 직무를 잘못 지원하고 일단 취업은 하고 보자라는 심리 때문에 계속 추가 지원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 예, 오늘 새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울합니다, 좀. 맞죠? 네, 좀 밝은 소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네. 희망적인 트렌드는 없습니까? 세 번째가 좀 그러지 않을까요? 예. 네, 희망적인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면접 방식이 과거의 방식보다 좀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1년에 한 2번 정도 공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그때 직무에 최적화된 지원자를 선발해야 하기 때문에 검증을 좀 철저히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양화를 통해 더더욱 철저히 검증을 하는데 예전 면접 방식에서 좀 많이 변경을 하고요. 예를 들면 유한 킴벌리의 1일 면접 그리고 삼천리의 행동 관찰 면접
뭐 하이닉스의 과제형 PT 면접 이런 것들이 좀 되겠죠. 아, 그렇군요. 2015년 취업 트렌드 세 가지 먼저 짚어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직무 중심 상시 채용 확대, 취업 재수생, 반수생의 증가, 그리고 마지막이 면접 방법의 다변화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면접 방식 이제 지금부터 이 시간부터 살펴볼 텐데 오늘 전해주실 면접의 비법은 구체적으로 뭔가요, 과장님? 예, 면접 방식의 다양화라는 부분을 한마디로 추격한다면 좀 더 자세히 봐서 직무에 적절한 사람을 확실하게 뽑겠다라는 의지라고 기업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은 지원자들이 이미 면접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편일률적인 대답이라든가 롤모델이 있고 특히 뭐 외워서 하는 연기자 같은 지원자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다 기업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실수나 리스크가 적은 지원자를 선발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면접 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답변 유형에 대해서 세 가지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워낙 하지 또 말아야 할. 요즘은 이제 면접 대비해서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갈 텐데 하지 말아야 될 표현들은 이게 뭐 어떤 행동이나 말 같은 겁니까? 어떤 겁니까? 많은 준비를 한 상황에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그리고 또 뭐 애매하거나 엉뚱한 대답을 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자신이 대답을 해놓고도 이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를 때,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할 때가 가장 문제가 되겠죠. 오늘 저는 각각 잘못된 답변들을 예시를 들면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시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 좀 와닿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하면 안 되는 표현들이죠, 이게. 네, 좀 소개해 주세요, 과장님. 예, 일단은 뭐 애매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네. 한번 읽어볼까요? 과제를 제출할 때 항상 제출 기한을 지키는 편이었다. 학교에서 조별 과제라면 평균 정도는 나왔던 것 같다. 그룹원들과 충돌은 있었지만 그때마다 늘 최선을 다했다. 여기서 보면 조금 애매한 표현들이 있죠. 과제 제출할 때 항상 제출 기간을 지키는 편이었다. 네. 뭐 이런 게 좀 애매하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데 우리가 뭐뭐 그냥 했던 것 일상적으로 대화할 때는 상관없죠. 별 문제가 그렇죠. 없이 쓰던 표현들이잖아요. 네. 어떤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통 그럴듯하게 표현되는 부분에 대해서 면접관들이 아마추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또 알 수 있고요. 과거의 일에 대한 분명한 제시 증거가 있을 때 지원자들의 진정성이 좀 묻어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뭐 항상 지키는 편이었다. 그렇죠. 평균 정도 나왔던 것 같다. 늘 최선을 다했다. 이런 말들은 사실 근거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예를 들면 직무에 대한 몰입도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과거에 개인 역량을 발휘해 얻었던 성과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과거의 실제적인 경험이나 직무와 연관된 실제 사례 그리고 근거를 확실히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의구심이 들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 뭐 그래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뭐 하는 편이었다. 맞아요. 확인 안 된 본인 자체도 자신감이 없이 얘기하니까. 그렇죠. 면접이라는 게 뭐 5분, 10분 안에 사람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애매한 표현보다는 명확하게 네. 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는 애매한 표현을 봤고요. 자. 두 번째는 주관적인 의견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건지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네. 예를 들어 면접 답변하실 때 조별 과제를 할 때는 뭐 팀원들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뭐 다른 건 몰라도 열심히 노력하는 건 자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수업에 참여에 적극적이어서 저로 인해서 전체적인 수업 분위기가 좋아졌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주관적인 의견이죠. 근데 이건 딱 봐도 주관적이네요. 이게 내 생각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니까 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자신감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또 그거랑은 다른 건가 봐요. 예, 약간은 어쨌든 지금 면접은 지원자의 사실을 검증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가 좀 필요하고요. 예, 예. 답변 시에 개인적인 믿음이나 판단은 좀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답변 같은 경우에는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이고요. 노력하는 건 자신 있다라는 표현이 그 열심이라는 기준점이 없어요. 그래서 그 주장을 뒷받침할 사례가 좀 있어야 되고요. 특히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표현을 많이 했는데 기업은 아무래도 과정보다는 성과 위주의 표현을 좋아합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정말 주관적이네요. 네,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어떤 그 주관적 의견이 검증을 위한 면접관 입장에서는 증거나 사례가 없어 보이고 믿음이 가지 않는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면접에서 모든 질문은 아무래도 인성이나 가치관보다는 직무에 많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이력서상에 특히 뭐 기재한 프로젝트 수행이라든가 과거의 아르바이트 경력, 인턴십에 대한 내용을 썼을 경우에 과거에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성과를 내셨습니까? 라는 물음에 구체적인 내용과 거기에 따른 객관적인 지표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공허한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네. 자. 애매한 표현과 주관적 의견이 면접 때 하면 안 된다 살펴봤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또 하지 말아야 될 표현이 무엇인지 궁금해지는데요. 화면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보시죠. 면접 시 절대 하면 안 되는 유형이 어떤 건가요, 이건? 예, 추상적이거나 미래지향적 표현인데요. 뭐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뭐 프리젠테이션을 다음에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든가 적극적으로 질문했어야 했다라든가 제가 만약 무엇이라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표현들입니다. 네네. 면접이라는 과정은 지원자들을 해당 직무에서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다, 만약에 내가 무엇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다 같은 가정법을 쓴다 그러면 그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예측도 불가능하거니와 지금까지의 과거의 상황을 보고 뽑는 기업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좀 모순된 지원자라고 좀 할 수 있고요. 특히 많이들 묻는 면접 질문 있지 않습니까? 10년 후에 과연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네. 그냥 10년 후에 저는 뭐가 되어 있을 겁니다. 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과거로부터 해왔던 노력 그리고 자기가 앞으로 해야 될 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서 확고하게 위치를 얘기한다면 좀 더 신빙성 있고 근거감 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저기 홍선혜 씨, 네. 하지 말라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러네요. 세 가지나 있는데 정말 네. 듣고 보니까 다 일리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먼저 안 하는 것이 어떤 지원자들 사이에서는 감점을 최소화하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월드컵이나 올림픽에 진출한 지원자들 경우에는 뭐 메달 입상했다, 예선을 통과했던 선수들의 기량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누가 현장에서 실수를 하지 않았는가가 중요하고 특히 면접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이미 자소서나 이력서, 개인의 스펙은 이미 동등하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수를 누가 줄이느냐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준비를 잘했지만 이런 믿음이 안 가는 말 한마디로 신뢰감이 떨어질 수도 네. 있으니까요. 정말 중요한 점을 짚어주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실수 안 하기 게임인 것 같아요. 그래요. 맞죠? 누가 맞아요. 실수를 많이 안 하느냐, 거기서 적게 하느냐. 네, 적게 네. 하느냐 점수가 갈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추천할 만한 면접 자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면접이라는 게 여러 번 강조해 드렸듯이 자기 검증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회사는 거의 생면부지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 거의 면접에서 모든 질문의 7, 80%는 본인이 쓴 자소서나 이력서에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이력서와 자소서에는 구체적으로 글을 쓰기 때문에 근거를 제시하고 내용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면접의 물음에서는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이력서나 자소서와 상이한 내용을 한다 그러면 그 서류 자체나 모든 게 신빙성이 떨어지고요. 혹시 자소서나 이력서에서 조금 과장되게 포장을 했거나 있지 않은 사실을 했다 하더라도 면접 당시에서는 자소서와 동일하게 이력서와 동일하게 내용을 갖추어서 대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네. 자, 면접까지 갔다면 실력이나 어떤 스펙은 좀 비슷하다고 봐야 될 거고요. 정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실수를 줄이는 거. 누가 실수를 많이 줄이느냐. 거기서 아마 좀 가려지게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사례로 들어주셨던 문장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을 하는 문장들이기 때문에 면접에서도 그대로 말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연습을 그렇죠. 운연 통해서 중에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습관으로 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자, 대교 에듀피아의 김낙현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